가입을 하자마자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보험료가 변동이 돼요. 그런 집단에 높아지면은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지, 갱신되면서 그것 때문에 보험 청구를 안 하면 그게 더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도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도 수익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보험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험의 박종태 지점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실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입을 하자마자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접사고라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100% 들어와요.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에 갔다 오긴 했지만 접수 자체를 8개월 뒤, 9개월 뒤, 10개월 뒤에 하는 게 좋아요. 병원은 바로 갔다 왔다 우선 치지만 가입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문제 안 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크게 지금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크게 이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묵혀놨다가 1년 뒤에 만약에 청구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청구 시기 같은 거는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약관의 명시는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약관에 명시된 대로만 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3년이 지나도 잘 얘기하고 잘 하소연하고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나와요. 그래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찾아주는 또 팀장님들이 있어요. 아, 이거 3년 지났는데 혹시 보험금 청구했어요? 라고 해서 아, 이거 3년 지나갖고 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걸 또 찾아서 또 보험금 청구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또 신뢰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죠.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보니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은 청구하자마자 빠르게 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단점이 이제 청구 이력이 남는다고 보험이 인상된다. 한 90%는 틀린 거고 10%만 맞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를 안 하더라도 병원에 갔다 온 이력은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지를 안 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보험금 청구를 해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실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보험료가 변동이 돼요. 변동되는 금액이 무리되게 변동이 안 됩니다.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청구를 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보험금 갱신될 때 변동이 되는 게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도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복이 돼요. 보험금이 갱신되는 건 뭐냐면 위험료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을 이뤄서 나이도 집단이고 성별도 집단이고 직업도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의 그 위험률이 높아지면은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지, 갱신되면서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인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보험금을 많이 이렇게 그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것 때문에 보험 청구를 안 하면 그게 더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보험 청구를 많이 하거나 병원에 간 이력이 많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뭐 이제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해드려야 되는 분인데 보험회사 쪽에서도 수익을 따져야 되잖아요. 보험금 되게 많이 지급하시는 분인데 이거 우리가 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손해인데? 라고 하면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간 기록이 없는 분을 우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걸러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보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돼요. 보험이 해지가 되거나 환급금도 안 나오고 내신 돈도 못 받으면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잘 가입하셔야 돼요. 같은 질병이 여러 번 있어요. 독감을 매년 걸리는 사람들이 통사가 났어요. 한 달에 2번이 상관없습니다. 갱신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 내가 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르진 않아요. 다 같이 위험률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 청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건 당연히 올리겠죠. 근데 나 때문에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청구를 하시는 게 좋다. 청구하면은 지급은 또 바로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보험 청구가 계속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라는 게 나가게 되죠. 이거 약간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약간 좀 보험 사기 아닌가? 그런 걸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도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독감 진단비라는 게 있거든요. 독감 진단을 받게 되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액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1회 한, 2회 한 그런 식으로 한도를 줘요. 1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계속 걸리면 안 나오죠.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뼈가 골절이 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뼈 골절이라는 게 똑 분절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금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금을 가게끔 해가지고 보험 청구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1년 한, 뭐 몇 번 한 그런 게 없이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전부 다 가로치고 1회 한, 2회 한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제한 사항을 줍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골절 진단이 생각보다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근데 그냥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다가 야구를 하다가 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잘 찾아보면 골절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안 나와요. 저 이거 골절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 그러면 굳이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골절이 확인이 돼도 그냥 안정을 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이제 회사에 휴가를 쓰고 싶다. 그래서 골절을 받고 싶다. 라고 해서 굳이 CT를 찍으면 미세하게 실금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안 나오면은 이제 CT비가 나가는 거죠. 실비에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골절이 일어나면 저는 100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1년에 한 2번 하면 뭐 괜찮게 나옵니다. 예. 일부러 그럴 건 아니지만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골절이 되게 위험해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포츠 하다가 레저 하다가 이제 골절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구나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골프 배울 때 뼈 굉장히 많이 나가요. 야구 하시는 분들도 막 헛스윙 하다가 뼈 많이 나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막 진짜 이렇게 그 골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톡 분질러지는 것만 골절이 아니다. 살짝 실금만 가도 골절이다.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걷다가 뚝 넘어졌는데 슬개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담당자분이 입원을 하세요. 입원을 하세요. 예. 건의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담당자를 잘 만나신 거네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선에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수술 전 단계까지 갔다라 그러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고 입원을 안 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되는 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통원만 했다라 그러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끝내야지 초과가 되게 되면 전부 다 내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기 때문에 그 보장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검사를 했을 때 당일만 갔다 오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2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다 20만 원 초과되는 건 다 제 부담이에요.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입원해서 다른 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여기에 관련된 거 다른 거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그냥 입원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뭐 그런 병원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입원을 시켜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그래 상태가 이러니까 입원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입원을 시켜주는 거죠. 뭐 내가 입원을 하겠다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입원을 해서 일단은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 한도 없이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좀 더 나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허리 때문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을 갑자기 확 써가지고 허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 비용이 주사 받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MRI를 찍어야 되고, 근데 MRI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걸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없고 하루에 다 끝내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입원 치료해가지고 CT나 MRI 찍고 주사 치료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아니면 그 다음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고질적인 질병이야. 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뭐를 하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간다라고 그러면 편두통이다라고 이제 처방인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위별로 MRI 비용이 전부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머리 쪽 받으면 비싸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일단 입원 치료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안과를 갔는데 이제 인공 눈물을 의사처방으로 그쵸. 넣어주세요. 근데 인공 눈물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사서 쓰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비염 때문에도
비염약을 처방을 받는 것도요,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되면 많은 양을 되게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자료에 남아요. 다른 것도 다 남지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료가 남게 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보험 가입할 때 진짜 문제되는 경우 진짜 너무 많아요. 그거 내가 기억 못 하거든요. 내가 기억 못 하고 1년 뒤, 2년 뒤에 나 진짜 그거 잠깐 그냥 눈물 때문에, 안약 때문에, 뭐 비염약 때문에 처방을 받았는데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이상 없었는데요 라고 하고 그냥 고지 안 한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 때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거나 비염 치료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보험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좀 내 한도 내에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은데, 진짜 이거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실비 청구 관련해서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긴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옆에 괜찮은 담당자를 두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다.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스마트한 보험의 박종태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